뉴욕 한인회가 회칙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오늘 28일 개최합니다. 브루클린에서 밤사이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인해 5명이 사망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이 올 여름 9년 만에 처음으로 요금을 대폭 인상합니다. 경제력을 보고 학생을 선발했다는 의혹을 받는 5개 대학이 1억 달러 배상금 지불에 합의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회칙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오늘 28일 개최합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지난 이사회가 승인한 회칙 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가 진행됩니다. 총회는 18세 이상 한인 누구나 신분에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총회 정족수는 500명입니다. 이사회가 승인한 회칙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이사회 재구성, 이익갈등 조항, 내부자 고발 조항, 회장 선거 출마 자격을 폐지하고 35세 이상 한인으로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해 객관성 확보 등입니다. 이사회 재구성은 회장이 이사 임명에 관여하지 않는 독립적인 이사회의 원칙으로 하며 이사회의 구성은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단체 및 개인으로 21명 이상 99명 이하로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지난 선거에서 문제가 됐던 한인회 2년 이상 경력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만 35세 이상, 미시민권 또는 영주권 소지자, 범죄 기록, 금치산자, 정신장애 또는 기타 무능력 등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등 3개 항목만 충족하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선거 공탁금도 후보별 5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낮췄습니다. 임시총회는 무료 입장이며 많은 한인들의 참석을 위해 간단한 식사와 선물, 그리고 특별 공연들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브루클린에서 밤사이 발생한 4차례의 총격 사건으로 인해 남성은 차에서 총알 투성이로 발견되고 한 부부는 살해 후 자살한 채 발견되는 등 5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은 24일 밤 11시부터 오늘 오전 3시까지 4시간에 걸쳐 브루클린 4개 지역에서 펼쳐졌습니다. 브루클린을 피로 물들게 한 총격의 시작은 오후 11시 직후 크라운 하이츠에서 발생했습니다. 37세 남성이 220 스캐넥터디 애비뉴에서 목에 총을 맞아 사망했습니다. 해당 총격의 용의자는 구금됐습니다. 30분 후 동쪽으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브라운스빌의 애틀랜틱 애비뉴와 라카웨이 애비뉴에서 28세 남성이 총알로 뒤덮인 채로 차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이후 오전 1시경 파크슬로프에서 또 한 번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부부로 추정되는 남성과 여성이 머리에 각각 총을 맞은 채 오에비뉴 인근 2번가의 한 아파트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총격에 사용된 총기가 죽은 남성 곁에서 발견된 점을 고려 해당 사건을 살해 후 자살 사건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전 2시 40분경 클린턴 힐에서 세 번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5세 남성이 홀가에서 머리에 총을 맞은 채 발견됐으며 끝내 사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이번 연쇄 총격 사건은 개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이 올 여름 9년 만에 처음으로 요금을 대폭 인상합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올해 1억 600만 달러 상당의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메우기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요금을 15% 정도 올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어제 공청회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으로 적자를 메워왔으나 2025 회계연도에 지원금이 모두 고갈된다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이 공청회에서 밝힌 인상안에 따르면 일구간의 버스 요금은 현행 1.6달러에서 1.8달러로 뉴욕 뉴저지가 버스 요금은 3.5달러에서 4달러 등으로 올린다는 것입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현재 탑승객이 팬데믹 이전의 80% 수준으로 완전 회복이 되지 않았고 5년 연속 탑승객 감소로 요금 수익 결손이 20억 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지난 2015년 이후 인플레이션, 연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요금 30%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교통분담을 위해 인상을 자제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현행 요금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일과 컬럼비아 등 5개 대학이 지원자들의 경제적인 능력을 보고 학생을 선발했다는 이유로 1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의 한 학생단체는 아이비리그 대학을 비롯 모두 17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학교 측이 경제적 사정을 고려 학비 전액을 낼 수 있는 신입생을 우선 선발해 다른 학생들이 차별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원고 측은 소송 과정에서 이들 대학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장학생 지급 대상 합격생이 늘어나면 학교 재정에 부담을 주므로 전액 학비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뒤 소송 과정에서 예일과 컬럼비아, 브라운, 듀크, 에모리 등 일단 5개 대학이 불법을 인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1억 450만 달러를 원고 측에 지급하고 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금을 지급하고 소송을 끝낸 브라운드 측은 소송에서 벗어나 학생들에 대한 지원에 전념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대학 측은 경제적 능력이 신입생 선발 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학비 전액을 단 한 푼도 깎지 않고 납부한다는 지원자를 우선 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소셜미디어가 학생들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 독소로 규정하는 내용의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의 애쉬인 바산 국장은 어제 소셜미디어가 학생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을 다룬 보고서를 공개하며 소셜미디어를 공중보건 위협으로 선언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고등학생 중 절망감을 경험하는 비율이 2011년과 2021년 사이 42% 증가했습니다. 또한 자살 충동 경험 비율도 34%로 증가했으며 고등학생의 38%가 슬픔과 절망감에 일상활동이 어려웠다고 답했습니다. 또 흑인과 라틴계 학생, 여성, 성소수자 학생들이 더 높은 절망감을 보였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어제 신년연설에서 소셜미디어의 위험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는 우리 어린이들을 온라인의 해로운 환경과 소셜미디어에 자라나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틱톡과 유튜브,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은 자신의 플랫폼을 더 중독적으로 만들며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대신 우리 아이들을 정신건강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건국은 선생님과 보호자들은 학생들에게 소셜미디어 이용에 있어 건강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아이가 14살이 되기 전까지는 소셜미디어 접근을 막는 것을 고려하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세금 보고가 시작되는 가운데 올해 세금 환급액이 평균 3,500달러 전후로 지난해보다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국세청은 올해 세금 부과 기준액이 7% 상승하고 세금 환급급 역시 1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평균 환급액은 3,500달러 내외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세금 환급액이 전년보다 3%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올해 환급액은 실제로 10% 이상 급증하는 것입니다. 또 올해 세금 보고 가구 1억 6,200만 가구 중 1억 600만 가구가 세금을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세금 환급액이 늘어난 이유는 지난해 임금은 5.5% 오른 반면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한 기본공제액이 7% 늘어나면서 납부 세금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본공제는 독신자는 13,850달러, 부부는 27,700달러로 이 소득까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구 수에 따라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 크레딧을 적용, 되레 적지 않은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한미 정신건강협회가 오는 26일 성인 정신건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오는 26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퀸즈 오클랜드 가든에 있는 에베네셀 교회에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안나마리아 대학 조교수이자 한미 정신건강협회 전 회장인
문인규 박사가 진행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성인 정신건강을 주제로 열리며 특히 미국의 정신장애인 고용정책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미정신건강협회는 지난해 말부터 1년간 연령별로 본 한인사회 정신건강 문제를 주제로 2달에 한 번씩 정신건강 전문가들을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미정신건강협회는 2001년에 설립돼 미주내 유일하게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정신과 의사, 정신과 전문 간호사, 카운슬러, 특수교육교사 및 교수 등의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멘토십과 친목을 나누는 단체입니다.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한 가운데 미국도 더 이상 북한 문제를 수수방관할 수 없지만 뾰족한 해법도 없어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증가하는 북한의 위협, 무시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사설을 통해 북한이 확고한 핵 보유국임을 인정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사설에서 북한은 이제는 확고한 핵 보유국이 됐고 미사일과 극초음속 활공체와 같은 다른 기술들로 계속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의 핵무기와 첨단 미사일 추구를 저지하기 위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오랜 노력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으며 이는 미국 내에서 북한 핵평가에 대한 기류가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집권 이후 북한 핵에 대해 사실상 수수방관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은 마음껏 미사일 테스트를 하면서 핵보유국 지위에 도달했고 이제는 막상 손을 쓰려 해도 적당한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국내 정치의 불안정과 북한의 위협 등 외부 환경마저 악화되면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증대돼 예산 30% 삭감, 보유자금 극대화에 돌입하는 등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연말과는 확연히 달라진 긴장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쟁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기부자에 대해 압박을 가하는 등 헤일리에게 사퇴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트루스 소셜에 내가 출마에 승리했을 때 나는 패배한 후보들의 기부자들이 바로 내게로 와서 돕고 싶다고 했던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는 정치에서 일반적인 일이지만 더 이상 나에게는 아니라며 헤일리에게 기부한 사람들은 이 시간 이후로 영원히 내 캠프에 돌아오는 것이 금지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그들을 원하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트럼프의 발언은 헤일리 지지자들을 향한 직접적인 협박이라고 진단하고 트럼프가 헤일리를 끌어내리기 위해 더 날카로워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승부처로 기대됐던 뉴햄프셔주 경선에서 패배했지만 중도 사퇴하지 않고 완주할 것이라고 강조, 그러나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강경화 전 외교장관이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아시아 소사이어티 회장에 선임됐습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는 어제 강경화 전 한국 외교부 장관을 아시아 소사이어티 신임 회장 겸 최고 경영자로 임명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는 강 전 장관은 공직기간 내내 인간의 존엄성과 평화의 가치에 집중해왔다며 또 외교장관으로서 아시아에서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강화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이끌었다고 선임 배경을 밝혔습니다. 신임 회장에 임명된 강 전 장관은 아시아 소사이어티는 창립 이래 아시아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증진하고 아시아와 다른 지역을 잇는 가교로서 선도적인 비정부기구 역할을 담당했다며 현재 이 같은 임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소감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아시아 소사이어티는 정책 솔루션 및 소프트 파워에 대한 전문성을 지렛대로 탄탄한 입지를 가진 글로벌 NGO이며 강 전 장관의 지성과 비전, 경륜, 외교적 역량과 리더십이 아시아 소사이어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는 1956년 록펠러 3세가 설립한 비영리 비정치 국제기관으로 미국과 아시아의 이해 증진 및 교류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MBC 앵커 출신인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서울 청담동에서 괴한에게 돌로 머리를 가격당했으며
돌이 부서질 정도의 강력한 폭행으로 두개골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젯밤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이륙한 아시아나 항공 보잉 747 여객기가 엔진 이상으로 다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비상 착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젯밤 7시 42분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샌버나디노에서 4.2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LA 한인타운에서도 진동이 느껴졌으나 다행히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 퀸즈 잭슨 하이트에서 스쿠터를 타고 가던 여성이 뺑소니 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기, 반유대주의자로 알려진 하버드대 총장을 쫓아낸 유태인들이 다양성과 포용성 정책을 추진해온 코넬대 총장에 대해서도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테슬라가 지난해 4분기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올해 실적이 더 악화되고 내년 하반기에 신차를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프로축구 토트넘 호스퍼의 구단주 조 루이스가 연인에게 투자 정보를 유출한 내부자 혐의에 대해 어제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유명 가수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오는 31일 수요일 맨해튼 유니언 스퀘어의 어빙 플라자에서 단 하루 무료 콘서트를 열며 선착순으로 티켓마스터에서 1인당 2장씩 입장권이 배포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안개가 끼고 가벼운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8도, 최저 기온은 4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7분, 해 지는 시간은 5시 5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회가 오늘 28일 일요일 오후 3시 뉴욕 한인봉사센터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합니다. 안건은 뉴욕 한인회 회칙 개정안입니다. 회칙 개정안은 뉴욕 한인회와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초석이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총회는 무료 입장이며 간단한 식사와 선물 그리고 특별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니 한인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뿌리교육재단에서 올여름 한국을 방문할 제25차 모국 방문 연수생을 모집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8에서 10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인 자녀들이 한국의 모습을 직접 보고 느끼며 정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오는 7월 7일부터 17일까지 고려대학교 캠퍼스와 한국 팔도 지역 곳곳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합니다. 오는 1월 31일까지 모집하는 제25차 모국 방문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뉴욕 한인 청과협회가 오늘 27일 오후 6시 퀸즈 베이사이드 소재 뉴욕 한인 봉사센터에서 제49회 청과인의 밤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단합대회 성격을 한층 강화, 푸짐한 상품들이 증정되는 노래자랑과 라플 추첨, 또 댄스 파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과협회는 등록 회원은 물론이고 미등록 청과인, 일반 한인들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가를 부탁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2월 10일까지 실시됩니다. 국외부재자 신고서 제출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공관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도 가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신고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2월 10일까지 등록을 마쳐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가신다고요?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유니온 전당포에 오셔서 쇼핑도 하시고 경비도 벌어 가세요. 롤렉스, 카르티에, 구찌, 다이아가 박힌 보증서가 있는 각종의 보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상담도 받고 눈으로 직접 보세요. 소자본으로 보석상을 운영하고 싶으시면 유니온 전당포를 찾으세요. 전화 718-461-8949. 43년 전통의 명품 다이아몬드 킴스 보석에서 스페셜 세일을 진행합니다. 전화 212-575-2317번 또는 855-260-4700번으로 문의주세요. 이상으로 1월 25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